여러분, 라나입니다. 지금 오늘 뉴스는 현재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라나방송 TV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해드리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 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니고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우선 그 지난번에 살짝 비쳤지만, 푸에르토리코, 미국의 자치령이죠. 그 미국령입니다. 그래서 테리토리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또 알고 보니 부정땡땡의 연루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여러 가지 그 부정땡땡에 사용됐던 장비들, 이퀴프먼트 그랬으니까 장비들을 압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작은 섬들, 아일랜드들에 가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지금 힘모자들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제 비하인드 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면 결국 그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도 뉴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베네수엘라나 쿠바가 이제 그 부정땡땡에 연루됐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것도 결국 뉴스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멕시코의 카르텔 중에 엘 마요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체포가 되고 미국에 오고, 제가 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시날로아 카르텔에 그 항복을 한마디로 자수를 한 거죠. 그리고 17명이 가족을 포함해서 미국에 왔고, 이제 그들이 증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트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라이언 웨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캐나다의 올림픽 선수 출신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올림픽 선수 하던 사람이 마약을 판매하는 최대의 딜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 카르텔들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겠죠. 근데 그가 다시 체포됐다. 그 사람 이름은 라이언 웨딩이에요. 그 사람 얘기가 지금 나왔고, 그리고 미국 내에 이제 멕시칸 마피아 카르텔하고 연결된 자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아주 다 없어지진 않았으니까, 그 힘모자들이 그 요주의 인물이랄까, 대상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트통이 그들의 자산을 압수해서, 제가 작년에 방송에서 다루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 셧다운이 있었죠. 정부 폐쇄? 잠깐 그 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버먼 셧다운 때 밀리터리 작전을 도와서 이러한 네트워크라든가 뱅킹 데이터라든가 돈 세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수월하게, 정부가 셧다운 됐으니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그런 레코드를 다 밀리터리 레코드로 합법적으로, 여기서 리걸리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밀리터리 레코드로 옮겨갔다. 가버먼 셧다운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게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게 이제 그러한 사법 재판을 할 때에 이제 군 법정에 쓰겠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럴 때에 그러한 증거 자료로 남고,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리걸리, 합법적으로 재판도 하고, 그러려면
그 정보 수집도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아주 굉장히 선진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라 했으니까 그런 선진 기술들을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밀리터리의 선진 기술,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갑자기 알려지면 그거 굉장히 그 혼동을 일으키고 어떤 케이아스, 어떤 그런 케이아스를 혼란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풀어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는 맘만 먹으면 예를 들면 누구를 타겟해서 저 사람의 정보를 내가 알아야겠다 하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화를 한 내용이라든가 컴퓨터에 뭐 이메일을 주고받은 거, 누굴 또 만난 거, 뭐 여러 가지 완벽하게 그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밀리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이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뭐 타겟이 안 되니까 그냥 신경 안 쓰지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모든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래서 한마디로 좀 무섭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함부로 뭐 함부로 그런 거를 뭐 휘두르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밀리터리가 뭐 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100%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여기서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FBI나 CIA 같은 그런 모든 데이터를 보고 실제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뒷면에 이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체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몇백만 정도가 전 세계 인류 80억을 장악했으니까 딥스에서 끈앞풀들까지 다 일하고 있는 애들을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잡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이 이제 그 가버먼 셧다운을 이용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제가 이미 몇 달 전부터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 체포돼 가지고 다 기트모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뭐 이미 뭐 만석이죠, 만석. 거기 뭐 제한된 공간일 텐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블 쉽, 그러니까 해군 내 배들도 그러한 그들을 잡아가둔다던가 뭐 하여튼 그러한 장소로도 이용이 되고 배가, 그리고 많은 각기 다른 섬이 있어요. 그 섬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데려서 체포하면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미국에 그러면 아까 멕시코에서 온 그 카르텔의 이제 두목들, 그런 멤버들이 증언을 할 텐데, 미국 그 뭐에 대해서 증언할 거냐? 미국 내에 자기들하고 이제 연결돼 있던 어떤 정부 관리라든지 또 카르텔이 서로 네트워킹해서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카르텔 멤버랄지, 또 어떤 정부 기관이나 그런 에이전시에서 또 카르텔과 또 은밀히 또 네트워킹 하던 자든 사람이든, 또 그 다음에 뱅킹 시스템 안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밀리터리 안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어떤 뭐 시의 메이어라든가 시장, 그러한 자들이 대해서 그 카르텔 멤버가 다 까발릴 거라는 거예요. 증언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미국에 이제 온 카르텔 멤버들은 사실 굉장히 스페셜 프로텍션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증인들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엘멘초가 지난달에 일어난 그 할리스코 미군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엘멘초는 죽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도 아주 큰 카르텔의 이제 두목이었는데 특공대 와 그 CIA가 이제 멕시코 군인들을 도와서 엘멘초가 있는 곳을 알려줬고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DEA나 드럭 인포스먼트 어드민스트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 마약 관련 에이전시인데 그래서 DEA나 멕시코 정보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엘멘초는 국가 증인이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군인들과 이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미국으로 송환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멕시코 그 군인들이 그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엘멘초의 소재를 알려주면서 아마 이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됐나 일부러 그랬나 그 얘기는 지금 자세히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미군이 실제 그를 만나기 전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이제 멕시코 대통령부터 여자 샤인바움이라는 여자 대통령이죠. 그와 뭐 인텔리전스 관련, 밀리터리 관련이 얘기를 이제 다 그 사람이 이제 부를 거였어요. 그런 걸 다 발설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죽였냐 우왕좌왕 했는데 결국 알려진 바로는 멕시코 군인들이 죽였다 그래요. 그가 이제 증인이 되면 알려질 내용이 굉장히 두렵고 그 대통령까지도 비밀이 있어서 걸릴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뭐 그 알려질 내용이라는 게 무슨 마약 관련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사단 숭배하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장기 사람의 장기 아시죠? 그런 관련 사업 등등등 그런 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멕시코 군인들이 미군이 손대기 직전에 죽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엘멘초 죽었다는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지금 정보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트통이 이제 나토에게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통이 나토에게 좀 섭섭하다. 쟤들은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쟤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네. 이제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나토가 미국이 빠져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거는 큰일 나는 일인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어떻게 딱히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네들이 와서 수송선을 호위하고 보호한다 하는 거에 어떤 말로만 이러지 지금 결정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냐면 만약에 이제 러우 전쟁이 완전히 종식이 되고 끝나면 트통이 그 방송에 나와서 그래요. 지난주만 해도 2만 몇천 명이 죽었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매주 그 몇만 명씩 그렇게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트통은 이제 러우 전쟁이 끝나면은 미군을 그 미국의 중심 지역으로 옮길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인가 중동에서도 이제 결국 중동 사태가 다 결말이 나면 그 많은 미군 기지의 군인들도 결국은 필요 없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제 그 사실상은 끝나지 않은 그런 냉전 시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공고히 하고 정상화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대적하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신냉전이라고 했던 그 시대를 완전히 끝내는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중동 사태와 더불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이제 니네 이쪽에서 이제 손떼, 이쪽에 아메리카스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손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신세계 질서 뭐 뉴월드 오더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뭐 거의 그 단어가 이제 퇴색되는 그런 시기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트통이 실제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협력을 요구했죠. 뭐 그 얘기 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런 거는 그냥 던져. 트통이 그 굉장히 그 아러브 딜, 그 아주 딜에 아주 어떤 협상을 성사시키는 아주 예술가적인 그런 아주 치밀함과 묘수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렇게 그냥 던져 놓은 거예요.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니네들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지도 않았잖아. 내가 너네들을 앞으로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그 트루 소셜에 쓰는데 트통이 맨날 뭐라냐면 I will remember. 내가 기억할 거야. 이런 얘기를 꼭 썼어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꼭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써먹을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맹이 얼라이언스가 서로 이제까지는 얼라이언스인 줄 알았는데, 얼라이언스는 이제 동맹이란 뜻은 뭐냐면 동맹 국가가 어려움에 빠졌거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그 동맹 국가가 무조건 나선다. 이게 이제 그 밑에 깔린 얘기인데, 말이 동맹이라 그러지 동맹이라 그러고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처음으로 그야말로 역사상 정말 거의 전무했죠. 그러면서 뭐 큰 형님 노릇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뭐 좀 부탁을 하고 좀 도와달라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미적미적 하면서 뭐 립 서비스나 하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동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동맹이 내의 얼라이언스가 얼라이언스가 아니라 참 엘라이, ALLY. 그래서 내 엘라이가, 내 동맹국이 도대체 어느 나라냐. 얼라이언스는 연맹, 뭐 연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엘라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라이가 그러면 동맹국이 누구냐, 결정적으로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줄 동맹국이 뭐냐. 그래서 동맹국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내려져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세계 재편의 시기에 있다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거고, 그게 뭐 완전히 뭐 그냥 뭐 똘똘 뭉쳐서 뭐 그렇게 한다는 건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딥스를 공동의 적인 딥스를 무찌르는 데에 지금 얼라이언스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거 흰모자, 각 나라의 흰모자들끼리 다 이게 이미 동맹이 맺어졌다고 저는 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위협하고 적대국이 아니라 그러한 지금의 국제적인 여러 그 재편, 이 역사적으로 이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이 과정에 미국은 그 자기의 동맹이 누군지 그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고, 아마 그러한 알게 된 것으로 해서 앞으로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든가 여러 정책에 그것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어떤 전체 큰 픽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통은 이제 부정선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겨냥했죠. 그래서 이제 가서 마두로도 붙잡아 오고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어제 얘기했죠. 이제 앞으로 그 와서 이제 지금 뭐 증언을 할 거라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이 증언을 하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란 때문에 지금 트통이 이제 뭐 바쁜데, 그 사람이 왔으면 이제 등장해서 뭔가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어떤 증언을 할 거죠. 그게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한 달 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상원에서도 여러 지금 슬슬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두로가 와 있으니까. 와 있으니까 지금 온 지가 뭐 얼마 됐죠. 꽤 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왔고, 이제 중동에서 어제 제가 7만 7천 명이 이미 그 병력이 대규모로 이제 증강돼서 있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뭐 지금 몇 명인지 인원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뭐 특공대들이 다 가 있다 뭐 이런 거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방송을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막 어제 말씀드린 인텔이 슬슬 얼마 있으면 드러날 거다 이 얘기도 제가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뭐를 겨냥해? 이란을 없애고, 이란 없앤다는 게 아니라 이란의 그 신정 정치를 없애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데는 결정적인 거는 이제 중국의 붕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어제 제가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붕괴가 빠르게 진행될 것인데, 왜냐하면 석유 공급이 충분하지가 않고 항구에는 물류가 지금 쌓여 있어요. 그리고 기차 운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요, 중국 내부는. 그리고 중국 전역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가 나가는 거, 정전도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 중국의 뉴스가 워낙 이렇게 닫아져 있어서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서 그렇지, 지금 뭐 상황이 말이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굶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모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악화된 이런 상황들이 합쳐져서 중국은 결국 분열될 거고, 이제 뭐 여기저기만 프라빈스하고 뭐 자치구라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묶어가지고 20몇 개인가요? 그렇게 묶어서 중국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이 옛날처럼 다시 쪼개질 거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분열될 거고, 국민들은 결국 그 이데올로기, 그 공산주의를 억지로 만들어놨죠. 거기다가 그 로스 어린이 그 가문이 주축이 돼서,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만나고 이제 그거를 또 가져다가 중국을 그렇게 멀쩡히 잘 사는 나라를 또 그렇게 또 모택동 그 다음에 등소평에 이어지는 그러한 중국을 공산주의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공산 체제의 억압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중국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로 향해 가면서 지금 흰모자와 트통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 체계가 이제 로스 어린이와 그 배우의 예수에 의해서 제수잇에 대해서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했고, 뭐 볼세비키 혁명과 같은 공산주의 운영 구조가 러시아에서 형성이 된 뒤에 확장돼서 중국 공산당 CCP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도 했고. 근데 제가 이제 반복을 자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이 이제 학습의 효과 중에 하나라고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이제 이런 거를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 중국의 공산주의가 러시아의 공산주의 이후로 그렇게 생겼구나. 그건 누가 만들었구나. 그거는
거의 그냥 외우실 정도로 되면 좋습니다. 그래야 뭐 누가 물어볼 때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도 해주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중국의 모든 그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조가 붕괴되고 있고, 그런 붕괴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상황을 제가 이제 뭐 반복해서도 얘기하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트통원 이익은 뭐 전 역사를 새로 쓰는 어떤 일생일대에 굉장히 그 진지하게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통이 40년 전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뭐 어디 유튜브에 그게 지금 돌아다니던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쓱 봤어요. 근데 그 아주 젊은 시절에, 트통의 젊은 시절에 얼굴 보니까 되게 잘생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통이 이제 그 방송에 나와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그 내용이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미국이 그렇게 하면서 이 전 세계의 그 악함자들을 몰아내고 이렇게 그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그 40년 전의 인터뷰에 묻어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 생각한 얘기가 아니라 40여 년을 컨템플레이한 그 자기의 생각이 지금 대통령이 강력한 위치가 돼서 지금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란을 압박을 하는데, 이란한테 이제 다시 뭐 4월 10 며칠인가요? 뭐 그 뉴스는 뭐 일반 뉴스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열흘 정도인가요? 다시 시한을 늘려줬죠. 그런데 그 늘려주는 이유는 그 미군이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주는 거고, 트통한테는 뭐 이렇게 잃을 게 없어요. 늘려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협상을 하려고 이렇게 그 노력을 하고 있어, 이러한 것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는 내가 뭐 군사시설 외에 뭐 발전소라든가 뭐 석유 그 기지는 내가 때리지 않을게, 이렇게 말한 거는 자기가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 미국으로서는 협상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남기기 위한 것도 있고,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뭐 이란이 강경하게 나오고 뭐 앵무새 같이 지네가 요구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면 그때 가서 다시 다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공습하고 말살하면 되는 거예요. 또 뭐 육상으로 들어가서 다 정리해버리면 되는데, 그 시한을 5일을 더 줬다가 지금 뭐 10일인가 얼마를 더 줬죠. 여러분 뭐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nothing to lose, 뭐 그들이 말을 듣고 완전히 완전 항복으로 백기투항해도 좋고, 뭐 아니라면 가서 때리고 완전히 정리해도 좋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 선거 관련 내용으로 많은 거를 이제 폭로하게 될 거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얘기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내 문제에서는 선거 관련 내용을 폭로하게 될 거란 얘기를 아까 했고, 그래서 이제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 같은 데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하고 연관돼 있냐면 중국 공산당 CCP하고 다보스 관련 다보스 포럼 아시죠? 그 네트워크하고 연결성이 있고, 증거를 완전히 확보하고 있다. 털시 게버드가 나와서, D&I 국장 털시 게버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과 인류에게 발표할 일만 남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 발표하면서 거기에 연루된 나라들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또 한국도 자유롭지 않죠, 지금.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연결되지 않은 게 없고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완전히 깨져야 되고 붕괴돼야 되는 이유가 이 부정땡땡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정땡땡과 관련된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의회의 상원이라든가 미국의 기업들, 정부의 에이전시, 기관들 그런 삼권 분립 구조 안에 여러 요소들이 한꺼번에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 오땡땡 대통령이라든가 바이든 또 CIA에 국장했던 존 브레넌 뭐 FBI 국장했던 제임스 코미 다 이들이 같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늘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작전이 신중하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오래 걸리죠. 우리는 좀 답답하죠. 그렇지만 이 흰모자와 트통 정부 내부에서 진행되는 이 작업은 한치의 오차와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뒤에 가서 탈이 없이 완벽하게 어떠한 아이고 그거 실수했네 이런 것을 남기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군사 프로토콜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역사에 남도록 기록이 되고 있는 거고 모든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원래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 사법 시스템 자체가 다 뇌물 받고 뭐 어쩌고 하면서 부패해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 주디셜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런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못하고 이 모든 것이 기록이 되면서 결국은 군사법정에서 그 일을 완전히 처벌도 하고 해결을 볼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법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중요하다. 빠짐없이 기록되는 거 그리고 그 2020년 부정땡땡 그거에 대한 폭로가 나오게 되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기존의 정부 구조, 사법 시스템과 일반적인 권력 구조를 뛰어넘는 어떤 행정명령을 통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뭘 할래냐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이 밀리타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그 중심으로 전환되게 하는 행정명령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대응이 확대될 거라는 얘기고 일부 섬 지역 제가 요거 말씀드렸는데 벌진 아일랜드라든가 푸에르토리코 이게 다 US 테리토리라 그러거든요. 미국의 자치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작년부터 이미 밀리터리가 작전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앞서서 했는데 여기서 또 컨펌을 해주네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동에서의 미국 작전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흐름이 미국 본토까지 이어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가 그 지점에 와 있으면서 특통이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제가 그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인가 제가 하도 특통 연설도 듣고 기자회견도 듣고 뭐 캐비넷 장관 회의도 듣고 그래서 어디서 어디 말이나 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말은 똑똑히 기억납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미네소타 주가 지금 그 소말리아들이 많이 살면서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사기가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오티즘 그 자폐아를 뭐 도와준다 그러면서 그게 뭐 1000%인가요? 1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1000%가 올라가서 거기에 뭐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정부 돈이 들어갔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런 장소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아주 그냥 해먹었는데, 사기를 해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정부의 미네소타주 정부 안에 있는 사람이 같이 연루돼서 하니까 걔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사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닉 셜리라는 젊은이가 그 아이들 또 데이케어 센터를 찾아가 보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몇백 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달 전에 들끓었잖아요, 미국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미네소타 얘기도 방송에서 꽤 했는데, 그 얘기와 연장선상에서 트통이 최근에 뭐라 그러냐면, 나 미네소타에 군을 배치할 수도 있어. 공수부대를 보내야 될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연이어서 알래스카에서 필요한 병력을 이리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런 미네소타 같은데 보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아무 지식이 없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뜬금없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 트통은 왜 그렇게 또 빵빠레를 그런 얘기를 또 왜 하느냐. 그런 얘기 미리 툭 던지면서 또 암시하는 거예요. 트통의 얘기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말하는 게 농담하는 것 같지만 농담도 아니고, 저 얘기 지금 왜 하지? 저거에는 심오한 무슨 뜻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한 어떤 암시적인 내용이 나중에 꼭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는 잘 들어둬야 돼요. 3차원으로 들으면 안 되고 5차원, 6차원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앞으로도 전개될 거라는 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주류 언론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할 건데, 어떤 사람은 이제 분노를 하죠. 아니,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77,000명까지 늘려놨다 그랬죠. 이란의 병력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일반 방송에. 아직 일반 방송에 안 나왔어요. 쟤는 미리 말했고. 근데 일반 방송에서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 왜 우리한테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 왜 미리 말을 안 해줬어? 막 이러면서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얘기를 할 때 트통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비밀작전인데 그 얘기를 왜 미리 하니? 너라면 그런 얘기를 미리 하겠니? 이 사람은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기자가 뭘 물어봤어요. 캐비넷 회의할 때.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관련 이 뭐 77,000명 얘기가 아니고 이란 관련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는데 트통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기자가 한심하네. 어째 그런 거를 그런 질문이라고 하냐. 니는 그 질문에 내가 대답도 안 하겠지만 참 그런 질문을 하는 너는 정말 한심한 사람이로구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지금 격길로 나가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옛날에 오땡땡 대통령 때는요, 무슨 공습을 하거나 뭐 드론을 많이 썼죠. 땡땡 때. 근데 그때는요, 어느 날 모년 모월 모시에 그거를 자기네가 드론을 띄울 거란 얘기를 아예 날짜 시간까지 얘기해요. 걔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트통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어느 발언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니, 적에다가 그거를 알려주면서 하는 그런 멍텅구리가 어딨노?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트통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히려 말을 막 헷갈리게 막 플립플라핑 한다 그랬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 상대방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싸이압이거든요. 심리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 도대체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뭐 미리 알아봤자도 알아봤자지만 그래서 제가 마이크 놓고 혼자 앉아서 이거 원고 여기 써놓은 거 이거 본문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혼자 뭐 얘기하다가 뭐 혼자 웃기도 하고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다 하네요. 그런데
이제 캐주얼하게 제가 이렇게 친구한테 말하듯이 이렇게 캐주얼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거의 뭐 3, 40분 이상, 그렇게, 과거에는 뭐 1시간 이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그렇게 이지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들으면서 이게 딱딱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안 알려진 어떤 깊은 정보를 제가 드리니까 나름대로 호기심도 있고 재미도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오랫동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이 긴 시간 이런 얘기를 딱딱하다고 느끼면 이게 듣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전달해 주는 저도 나름 뭐 이렇게 좀 쉽게 재미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 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동시에 그 아까 제가 부정땡땡 밝힐 거라 그랬죠. 그런 관련 문제도 완전히 폭발하듯이 드러나게 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라 그럴까요? 전환점? 그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약간 미리 이런 인태를 받으니까 약간 일어날 일, 가까운 장래에 또 조금 더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을 뭐 며칠 전이라든가 뭐 몇 달 전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 거의 그렇게 이루어졌죠. 참 감사하죠. 제가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얘기했는데 실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매우 낯선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건지 이 주류 언론이라는 거는 얘네들은 눈 감고 걸어가는 애들이에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정보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데 놀라워요. 정보가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건지 아예 뭐 눈 감고 걸어가는 애들이라니까요. 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래서 일부러 그러나 싶은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제가 뭐 이 지금 썸네일을 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대박, 뭐 미국 단톡 특종,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그냥 썸네일 쓰잖아요. 옛날에 뭐 아름다운 경치도 넣고 했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진짜 단독 특종 맞아요.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MBC나 뭐 CBS나 뭐 ABC나 CNN이나 뭐 이런 애들 보면 아니 어째 저렇게 소식이 없노. 옛날에는 왜 기자들이 어떠한 언론사보다 먼저 터뜨리면 그거 단독 특종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는 단독 특종이 없어요, 아예. 뭐 알아도 발표를 안 하는 건지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주류 언론 보도가 혼란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fog of war라 그래요. 이걸 영어로. fog는 안개란 소리고 그래서 fog of war는 전쟁의 안개? 뭐 이런 말 쓰는데 이게 fog of war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 안개 속에 들어있어요. 얘네들이. 이 주류 메인스트림 미디어 MSM이라 그러죠. 주요 언론 방송. 그래서 아마 이제 부정땡땡 그거 발표 나오면 이제 또 난리가 나겠죠. 뭐 지금까지 뭐 엄청 그런 일 없다고 뭐 싹 잡아떼고 뭐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뭐 제가 어제도 그 얘기 똑같이 했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자꾸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한국의 언론은 그냥 뭐 아예 그냥 뭐 이란을 대변하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란을. 어디서 그런 소리를 주워왔는지 미국의 소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이란 전쟁 관련으로 이란을 대변하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속여 먹어도 글쎄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가짜 뉴스를 듣고 믿을라나. 이건 뭐 영어가 안 돼도요. 요새는 그 뭐 그런 기능이 있는 방송도 있고 없는 방송도 있는데요. 그
저는 이제 한국말로 방송하니까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방송을 들을 때 그 유튜브의 오른쪽 끝에 가서 보면 어떤 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어떤 터키 방송을 듣는다. 그럴 때 터키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끝에 가서 거기 이렇게 톱니바퀴 이렇게 누르면 거기 뭐 다 어베일러블 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나라 말로 해주라 할 때 잉글리시 하고 딱 치면요. 잉글리시로 이렇게 변환돼서 나오는 방송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나라들 방송을 영어로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냐. 요새 웬만하면요. 정보가 없어서 속아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조금만 머리 쓰면요. 미국 방송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말로 변환해서 바로 들으실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아니 어째 이 미국에서 하는 거하고 물론 뭐 CNN 같은 거 들으면은 조금 뭐 헷갈리겠지만 이제 뭐 꽤 있다고요. 뉴스맥스나 뭐 AON이나 무슨 팍스도 뭐 진실된 거 가끔 해요. 팍스도 뭐 걔들도 뭐 신통치는 않지만 그리고 뭐 그것도 앵커 따라 틀려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니 이거 내가 한국 뉴스에서 듣던 거하고 이거 반대 뉴스 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으실 분이 많다고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은 얼마나 뭘로 보길래 한국 언론이 그런 식으로 나가느냐. 아무리 중국 돈을 받고 거기서 자금을 끌어다가 방송사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시간을 좀 썼나요, 제가? 하여튼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돼요, 제가. 뭐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인텔만 전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뭐 곁길로 나가지 마세요. 뭐 그런 분도 있는데 제가 크리에이터니까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 말 쓰시는 분이 과거에 아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냥 웃고 말죠 뭐 제가. 그래서 하던 얘기로 계속 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비교적 겉으로 드러난 작전이라든가 그 전쟁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였고 군, 밀리터리와 정부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의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라는 거 여러분이 예상하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지금 이제 충격을 살살 받았죠. 우리가 슬슬 받았는데 충격을 엄청나게 받을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거 이제 라나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충격도 아니죠. 제가 앱스 땡땡 파일 얘기를 예로 들었죠.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사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격도 아니었다 그랬죠. 그래서 댓글에 누가 또 코레스판드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래 고맙게 그렇게 부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한테는 엄청나게 충격받을 이제 소식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Great Awakening 대각성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그거와 연결돼 있고 강력한 제가 말한 슈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강력한 기술 공개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 기술 공개 얘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서 하고 내일 또 계속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를 하루 종일 할렐루야 하고 삽니다. 제가. 할렐루야가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에 때문에 막 프로젝인가요? 뭐 이런 거 먹고 살아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불안한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 희노태 소피아 이렇게 쓰셨어요. 이분 자주 보내시죠. 그리고 김성현님 그리고 이정화님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보내셨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슈퍼땡스 LIM이니까 임씨신 것 같아요. 2289 2289 슈퍼땡스 요새 뜨끔한데 여러분들 슈퍼땡스도 보내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멤버 가입해 주시기 바라고. 멤버 가입은 어떻게 하냐 물으셨는데 그 더보기란 꾹 누르시면 거기 가입, 영어로는 join이라고 써있고 JOIN, 항공 가입 뭐 이럴 거예요. 거기 꾹 누르시면 거기 단계별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원하시는 거 누르시면 멤버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멤버 해주시면 라나방송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